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5.18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이네요. 아침 9시 20분인데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5.18 묘역을 잠깐 둘러보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참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5.18 40주기인데 아마 5.18 묘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많은 분들에게 이 5.18 묘역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근데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동선을 짧게 전망 주로 그렇게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는 민주의 문, 국립 5.18 민주묘지, 우리가 흔히 그냥 망월동 묘역이라고 부르는 곳의 입구예요. 입구.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서 그 묘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자세한 설명 못 드리는데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 잠들어 계신 곳 그렇게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의 용량이 그걸 감당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민주의 문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면 높은 상징탑이 있죠. 보이시죠? 저 상징탑. 저 상징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요? 아니다. 이 앞부터. 여기가 여름철이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 아직 봄이라서 물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넓은 곳, 여기 이 동심원, 여기서부터가 민주광장이에요. 5.18 민주광장. 형상화 시킨 거예요. 진짜 5.18 민주광장은 저기 있잖아요. 그죠? 도청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5.18 추모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5.18 이 국립민주묘지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안에 가면 이제 5.18의 이 설명, 역사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영상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설명은 되게 금남로에 가면 5.18 기록관 있잖아요. 그 기록관에 있는 내용과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기록관을 가야 거기에 이제 5.18 유네스코 지정 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걸 다 만날 수 있는데 혹여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춘현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절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저기 일주문 있고 여기 뭐 천왕문 있고 금강문 있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이 춘현문 뒤가 저 상징탑이 있어요. 들리네요. 지금 무슨 노래 들리죠? 이무리한 행진곡이죠. 들리다 꺼졌네. 이 이무리한 행진곡은 혹시 단체로 이렇게 참배를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아까 그 민주의 문에서 여기 저 추모탑까지 가는데 그리고 분향을 할 때까지 틀어줍니다. 이 노래 소리는 사실 묘역 전체가 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춘현문 밑으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면 정숙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막 떠들면 안 되겠죠. 저 뒤에 이제 묘역이 보입니다.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추모탑 저기 앞에 보면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공식 명칭은 여러분 아다시피 노태우의 60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공식화됐는데, 근데 광주 사람들은 5.18 민중항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이렇게 옆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그래야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예. 5.18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거잖아요. 예, 민중, 그러니까 피지배층이라는 뜻인데 시민항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주는 사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두루뭉술해지는 것도 있어요. 느낌이. 사실 광주 학살당한 거잖아요. 공권력에, 그 신군부의 공권력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 학살이라고 불러요. 5.18 광주 학살. 그래야 가해자가 좀 두드러지잖아요. 아직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해자의 수하들은 사실 국립묘지에 막 묻히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중항쟁이라는 말이,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말이 사실 좀 익숙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탑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전 이건 정말 못마땅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뭘 형상한 거냐면, 여러분 절에 가면 당간지주 있잖아요. 당간지주, 그러니까 절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깃발을 달아서 알리는 그 당간지주를 형상화시킨 건데, 그거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손을 웅크린 듯해서 씨앗을 잡고 있잖아요. 씨앗 보이죠? 씨앗 가운데 그 씨앗이 민주화의 부활의 씨앗이래요.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싹 트고 꽃 피울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런 상징은 좋지만, 저 하늘 끝 마치 찌를 듯이, 막 바벨탑 뭐 하늘 찌를 듯이 저런 것은 조금 이 잠들어 계신 영령들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 솔직히 해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만들어진 때가 1997년이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완공이 돼요. 1997년에 완공이 돼서 2002년 국립묘지를 승격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분위기가, 묘역은 되게 크고 막 거대하고 넓고 막 높고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조금은 뭐랄까요? 조금은 좀 차분하고 좀 경건하고 엄숙하고 조금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그래서 되게 넓어요. 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묘역이죠. 진짜 묘역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앞에 시민항쟁상이라는 청동 구조물이 있고요. 지금 대동세상을 상징하는 청동 구조물이 있어요. 광주 5.18이 상징하는 가치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은 좀 생뚱맞은데 보여드릴까요? 여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유영봉안소라는 게 있어요. 유영봉안소는 그 당시 광주에서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의 영정 사진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좀 문이 닫혀 있어요. 밀폐된 곳이고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닫혀 있는데, 이 안에 가면 영정 사진이 쭉, 그런데 전시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 좀 낯설잖아요. 이 모양이 고인돌 모양을 형상화했어요. 고인돌과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 조금은 좀 생뚱맞아서 굳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됐을까? 제가 너무 불만만 제기하나요? 하여튼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저 추모탄 밑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묘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겠습니다. 묘역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분향을 하는 것이고요. 분향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난, 그가 결국 아버지를 잃고, 그날 아버지를 잃고, 그러니까 그분을 여기서 기념식장에서 안아주셨던 장면 있잖아요. 정말 되게 가슴 울컥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곳이 이곳이에요. 이곳.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의 추념식을 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비춰드리는 이 자리, 대동세상 저 구조물, 이 자리, 이 앞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뭐 특별할 건 없지만. 그리고 여기서 분향을 하고요. 여기서 분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중항쟁 추모탑이라고도 있죠. 직접 와보시면 정말 높아요. 정말 높아요. 보기에도 좀 높으세요? 지금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이른 시간이어서 아무도 참배객이 없네요. 그런데 올해가 40주년이어서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잠들어 있는 묘역이에요.
여기가 그냥 일묘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거기에 계단식으로 해서 여기 입구에서 왼쪽 첫 번째 계단이 일묘역, 그리고 요 오른쪽이 이묘역, 그다음에 계단 한 계단 넘어갔고 삼묘역, 사묘역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묘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여기가 이 5.18 민주묘지인 거죠. 예, 이렇게 10군데. 그러니까 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일묘역에 첫 번째로 묻히신 이분 좀 가볼까요? 이분 보이시죠? 김경철의 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5.18 당시에 가장 먼저 돌아가세요. 최초로. 이분은 농하셨어요. 근데 금남로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그냥 그 계엄군이 구타를 해서 그 자리에 숨지게 돼요. 이분은 농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을 그냥 무참하게, 예, 참,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모셨어요. 뭐 여기 순서대로 돌아가신 분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현재 신묘역까지 여기까지 총 777기에 이 당시 희생된 분들, 그리고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계세요. 여기는 이미 포화 상태여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요 옆에 따로 묘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이런 이 봉분을 세우지 않고 그냥 평장이라고 하나요? 예, 비석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납고를 안치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용량이 지금 다 돼가는데 거기도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 몇 분만 한번, 예, 다들 알만한 분들, 뭐 유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제가 가보려고요.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저기로 가볼까요? 네, 여기 그냥 제가 랜덤하게 그냥 하네요. 여기 류영선의 묘, 류영선 선생님 여기에서 잠들어 계신데, 이분이 그 여러분 옛날에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문근영 배우 있잖아요. 배우 문근영 씨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예, 작은 이제 외가 쪽 할아버지예요. 예, 이분이 전두환 정권이 이분 때문에 이분을 엮어가지고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는 걸 날조하거든요. 당시 이 유영선 선생님의 형이 유낙진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광주 교도소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분을 당시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해요. 유영선 선생님은 금남로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이 그 문근영 배우의 작은 할아버지예요. 뭐 이런 황당한 날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짜 뉴스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쭉 또 여기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이분 네, 윤상원과 박기순의 합작묘예요. 이거 뭐 이분만 설명드려도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용량 13분이에요 벌써. 이런 지금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이분 그 니무리안 행진곡, 아까 잠깐 들렸다 꺼진 니무리안 행진곡의 주인공들이죠. 세계 최초의 영혼 결혼식을 했던 분이죠. 제가 또 여기 광주 사람이 아닌데 광주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살았고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일하게 된 근거가 바로 저 윤상원 열사 때문이에요. 윤상원 열사가 졸업한 학교에 제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말 나이 30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의 내용, 이게 되게, 여기 사진도 있는데 되게 잘생겼죠. 예, 정말 꽃미남이에요. 그리고 이 분의 친동생, 막내 동생과 뵙고 윤상원 열사의 당시 생활기록부를 제가 좀 입수를 했어요. 그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열람할 수 없는데 그분의 허락을 받고 봤는데, 그 윤상원 열사의 생활기록부도 한번,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박기순 열사, 이 부분의 부인이죠. 박기순 열사가 외려 윤상원 열사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박기순 열사하고 윤상훈 열사는 야학에서 만났잖아요. 들불야학에서. 그 야학을 실질적으로 만든 분이 박기순 열사인데 8살 아래예요. 8살이나 아래예요. 그런데 이제 윤상훈 열사 거기 합류하면서 사실 야학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고 박기순 열사는 5.18을 보지 못해요. 2년 전에 이태 전에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 윤상훈 열사가 3일 동안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까지 열심히 정말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하겠다 이런 분이에요. 윤상훈 열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 드릴 게 많은데 다른 이게 3분,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분도 잠깐 한번 볼까요? 저기 있다. 적어도 넘어갈 수 없겠다. 박용준 이분. 당시 5.18 당시에 YWCA에서 마지막까지 사수하다가 머리에 총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고아예요. 고아 돌아가셨을 때가 아마 25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뭐 유언이 있다잖아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리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고아인데다가 그러니까 이분도 들불야학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훈 열사하고 사실 박기순 열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실제로 주도를 했죠. 이 청년들이 5.18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 학생들 묘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그 당시에 5.18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이 36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 다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보면은 학생 교복을 입은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앳된 사진이죠. 여기 방광범 열사 이렇게 당시 되게 앳되죠. 근데 그 학생 중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이분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재수 열사라고 부르기는 너무 어려요. 여기 한번 옆에 보실래요? 저 나이하고 비슷해요. 1969년 5월 16일 생인데 1980년 5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월 16일 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5.18이 그때가 생일이었잖아요. 생일 선물로 엄마가 운동화를 사줬나 봐요. 운동화라 그래봐야 고무신일 텐데 고무신을 사줬는데 그게 좀 당시에 좀 크게 큰 걸로 사줬나 봐요. 큰 걸로 오래 신으라고. 요즘에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겠어요. 그때 이 친구들 앞에 자랑하면서 이 친구랑 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콩 볶는 소리가 나면서 이게 그 당시에 무차별 사격이 가해져요, 계엄군에. 그래서 도망가다가 너무 깜짝 놀라 도망가다가 이 신발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일 선물로 받았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신발을 엄마가 사준 신발을 주러 가다가 관통상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그냥 무참하게 사격을 가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 인간일까 싶어요. 격해지네. 여기 김평용 열사는 아까 윤상훈 열사하고 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게 딱 건너서 이 경계선 건너서 이쪽 오른쪽이 신묘역이거든요. 이 묘지의 10번째 구역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생김새는 똑같은데 말이죠. 봉분이 없어요. 비석은 봉분이 없고 또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볼까요? 묘가 아니라 령 이렇게 적혀 있죠. 령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령은 뭐냐면 돌아가신 거는 맞는데 아직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불자들이죠. 이렇게 많아요. 위에. 그 다음에 요 아래. 정말 많아요. 이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증언들은 나오고 있어요. 증언들. 예컨대 헬기에 시신을 싣고 가서 어디 바다에 버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매장은 그냥 불법 매장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저렇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결국은 뭘 뜻하죠? 아직 5.18은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5.18은 아직도 현재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저기 이제 1분 남았어. 어떡하지? 예, 여기가 박관현 열사. 박관현 열사 당시에 5.18이 있기 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 5.18이 그 5.17 비상계엄 하루 전에 그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잖아요. 그때 예비 검속을 당하면서 도망을 광주를 빠져나갔어요. 예비 검속이 뭔지 아시죠? 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 자를 그 신변을 구속하는 거죠. 뭐 구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5.18 당시에 광주에 없었어요. 이분이 사실은 그 며칠 동안 민주 대성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 도청 광장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해 촛불 시위의 사실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주도했던 분인데 이분은 정작 5.18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5.18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분이 결국 2년 뒤에 잡힙니다. 서울에서 전국을 떠돌다가 이제 수배가 걸렸으니까 잡혀서 광주교도소로 수감되는데 광주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 앞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잖아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참 정말 뭐랄까요, 그냥 뭉클해지는 이 많은 분들 사연 하나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사연이 많은데 뭐 다 그걸 다 어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이 계단을 올라가지도 못하겠네요. 박효선 분, 이분의 5월 광대라고 하신 분이죠. 이분도 이분도 아까 그 윤상원 열사하고 그다음에 금방 박관현 열사,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박용준 열사 분들과 함께 들풀야학 그 강학 교사하셨어요. 예, 이분이 당시 항쟁 지도부의 홍보부장이셨는데 이분은 참 뭐랄까요, 너무 슬퍼요. 이분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이분은 도망가서 그런 너무나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냥 총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당시 그 뜨는 해를 못 보고 당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물론 수배해서 도망 다니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분하고 같이 도망 다녔던 분이 오늘은 소개 못 해드리겠어요. 이제 다 배터리가 없고 이게 없어요. 용량이 다 찼어요. 3년 된 스마트폰이어서 같이 도망 다녔던 분이 윤한봉 열사라고, 사실 5.18의 마지막 수배자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분하고 같이 도망 다니다가 그분은 밀항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밀항을 하는데 이분은 결국은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해서 사실 평생 1902분이 98년인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5월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 전공이죠, 연극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썼던 분이에요. 그래도 45인가 44인가에 돌아가세요. 참 뭐랄까요, 이 박효선 선생 열사의 이야기는 한편에 그냥 그 삶 자체가 드라마예요. 그 옆에 김영철 열사의 묘도 있네. 이분도 그 들불야학 그 당시 강학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것도 저 스마트폰을 좀 아껴주네요. 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어디에 저장해 놓고 또 와서 나머지 좀 이어갈게요. 스마트폰 좋은 거 씌워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김영철 이분은 도청 마지막까지 사수하다가 잡혀서 엄청난 고문으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이분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식이 5.18에 멈춰버려요. 그러니까는 오래는 사시지만 그 삶이겠어요. 사실 정신병원에 가서 끝까지 삶으로서 5.18을 증언하다가 참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박효선 열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동지들 2명은 도청에서 죽었고 그 2명이 바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윤상원 열사하고 박용준 열사를 뜻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 5.18 고문 때문에 정신을 놓았고,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참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 위에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여기 1구역도 안 봤죠. 여기 지금 제가 동 곳은 2구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1구역이거든요. 1구역도 엄청 많아요. 이 사연들도 따로 제가 나중에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777구 이쪽으로 다 이장을 해왔는데 원래 망월동 묘역이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고 요 길로 지금 이 방향으로 제가 저기 기와지붕 보이죠? 저희 역사의문인데 저기로 쭉 넘어가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요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있어요. 그 망월동 묘역 거기가 옛날 망월동 묘역이고 여기가 1997년 완공되면서 이쪽으로 이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시에 돌아가시고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올해가 5.18 4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구경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냥 직접 오셔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여기서 뭐 10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 좀 해서 이렇게 다 옮겨놓고 다시 올게요.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좀 이거 편집도 못해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이 추모탑 한번 다시 하늘을 찌른 추모탑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 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어가겠습니다.